네, 이달 말부터 서울 경기도의 단풍이 절정에 이를 곳이란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단풍 소식 듣고 벌써부터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등산객이 많은 가을이면 덩달아 많이 발생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네, 특히 가을은 기온 변화가 크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산행할 때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은데요. 안전한 가을철 산행 방법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산악안전교육팀의 조진용 강사와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을철 산악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궁금한데요. 가을철 산악사고 발생률 어느 정도인가요? 예, 소방방지청 자료에 의하면 연중 월별 사고 발생률이 약 16.2%가 10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 12달 중에 한 달에 16%라는 비율은 매우 높은 비율이고 이게 가을인 10월에 이제 몰려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주로 일어나면 사고 원인은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 혹시 가을이라서 발생되는 사고가 또 있을까요? 예, 가을은 이제 단풍 관광 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단풍놀이라고 우리들이 많이 표현들을 하시죠. 이 단어에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등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에 준비 없이 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 산의 특징은 첫 번째, 낙엽이 많아서 미끄러져서 이제 낙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예. 두 번째, 여름에 비해서 이제 해지는 시간이 당겨져서 산에서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헤드램프나 보온 의류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단풍을 즐기러 산으로 가시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사실 함께 등산하다 보면 뭐 막걸리 한 잔 정도야 하면서 그 산에서 음주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음주 산행 혹시 괜찮은가요? 예, 음주가네. 제가 이제 적십자 이외에도 이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트레킹 학교도 강의를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단체로 교육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체 신청의 경우 이제 산악회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과 아침마다 벌어지는 해프닝이 있는데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 술박스를 차에 실으려고 하는 분들과 이제 이를 저지하는 저희 교육팀과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등산 문화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면 저는 음주 산행인 것 같습니다. 술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미칠까요? 균형 감각 상실, 반사신경 둔화, 지구력 감소, 체온 저하 등 이제 악영향을 미치면서 반대로 담력만 증대시키죠. 산악사고의 약 50%가 음주 산행 중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제 술을 마시면 몸이 뜨뜻해진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순간적으로 열이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온이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산악사고의 50%가 음주 산행 중에 발생한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음주 산행은 절대 하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사실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산악사고 예방을 한다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도 참 의외였는데요. 산악 안전에 대해 신경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적십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제 보건 안전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 사업으로는 이제 응급처치 교육, 수상 인명구조용 교육, 그리고 산악 안전 교육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 이제 두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인구가 약 1,8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약 53% 정도 된다고 하고요. 등산은 이제 대표적인 국민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산에 가시는 분들에게 안전한 산행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적십자 안전사업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고 대처 요령도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사실 당황하기가 쉽잖아요. 또 장소가 산이면 또 더 당황할 수 있는데 산악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지만, 작년에 이제 일본 부갈푸스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사고가 워낙 크게 뉴스에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때 조난을 당하신 5분 중에 네 분이 사망하고 이제 한 분이 구조돼서 생존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산행 경력도 꽤 되시고 굉장히 이제 베테랑 산악인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산장 주인이 기상이 좋지 않다고 네. 말리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산행을 하셨죠. 이분들 같은 경우 장비도 충분하고 경험도 충분했는데 이런 위험 앞에서 어떤 대처를 정확하게 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아무리 좋은 장비와 많은 경험도 자연 위험 앞에서는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고요. 산악사고 대처법을 물어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게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황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구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인가 아니면 그리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력으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네. 침착하게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에서 하는 산행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만이 이 산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등산 전에 준비해야 하거나 알아둬야 할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에서의 가을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산행 시 입고 있는 의류,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의류 이외에 여벌의 이제 보온 의류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문 상태에서 산행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헤드램프 같은 용품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산에서는 이제 장비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겸손한 자세로 자연을 대한다면 좀 더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장비와 마음의 준비 마치셔서 안전하게 가을산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산악안전교육팀의 조진용 감사와 함께했습니다.